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가 먼저다. 국제경제 김성덕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업인으로서 27년간 활동했으나 2001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강남 쉐브란스 병원에서 치료했습니다. 담당 입사의 진단에 따라 사업체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계몽하는 체험경제를 유튜브 TV를 통해 강론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론 주제는 세계경제와 근대 역사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세계시장 경쟁력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중반부터서 27년 동안 세계시장을 누비고 개척하면서 습득한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 창업 또는 취업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 구독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성장 늪에 빠져 국제 경제에 대처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가 느낀 대로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붙어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잃고 세계 대부분 나라가 저성장 늪에 빠져 인플레이션 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쳐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멀쩡한 나라를 부도내게 하여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모순의 정치가 계속되어서 국민의 경제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경제 부분이 크게 익숙하고 우리 경제에 불과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부동산이 휘청거리고 달러 강세가 초를 다투어 1달러에 1,4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에게는 좋겠지만 수입업자, 자영, 소상공인 모든 우리 국민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가하고 버블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소상공인 개인이 가게까지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시대 중화공업 완성해서 융합산업 경제로 변화시켜 학습과 실습에서 터득한 과학기술과 융합, 즉 융합은 응용력입니다. 응용력을 발전시킨 첫 단추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의 자국 보호주의와 기술과학 자국 보호주의로 지적 소유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지적 소유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수출 호황을 지나 2000년대부터 수출을 해도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익은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좋은 인재는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은 근로시간 단축, 또한 희한한 경제민주화 용어가 한국 경제를 저성장늪에 빠지게 한 원인입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급속한 개혁에 의해 74년 만에 러시아 공산주의는 해체되었지만 사실상 푸틴에 의해 장기 집권, 독재가 다시 해기되고 중국 공산주의와 합세하여 자유우방국의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과 힘을 합치기 위해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확대에 같이하여 자유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중국 서기장 시진핑은 미국, 영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SCO, 즉 상하이 협력기구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탄자스키스탄 9개국이 설립한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브릭스 국제적 가치를 만들 것을 언급하고, 시진핑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의 양국이 동참하는 다자기구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한국, 일본, 대만을 거쳐 귀국했고, 유럽 국가가 또 유럽 국가 국회의원들이 자유 대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잇따라 방문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변화에 미 상원위원회는 대만을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법을 처리, 중국 공산주의 시장 도전에 반대하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민족끼리 이념적 타협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주체 사상에 유지되어 온 북한의 김씨 왕조 세 번째 세습을 김정은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이 땅에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자유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시장경제를 뿌리내렸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근대화 산업화로 4천년 지독한 가난에 조선의 결핍을 해결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은 지도자였습니다. 조선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나라를 매국한 구한말을 거쳐서 근대화를 외치고 중국어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드웨어의 중심에서 한국 경제는 융합, 응용, 산업 체질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 설명, 경험하게 하여 각 분야 기술 기능을 높이고 과학기술, 복합, 응용력과 세계 경제 변화에 앞서가는 새로운 뱅크를 수용하여 튼튼한 자주국방, 체계와 국방 자립도를 높이고 방위산업 구축, 수출이 살거리다 라고 외치며 1조 달러 경제대국 길에 다리를 놓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성장 늪에서 터널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주사파 정교조, 기종노조, 적자 나는 공기업 부패부터 온 또 전 정권의 개혁을
속도 내지 않으면 국민은 정권 교체를 해도 재물의 제밥이다, 달라진 것이 없네 하고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념 아래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살리는 정치, 진정한 보수 가치를 살리는 정치, 이것이 남북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달러 환율 강세로 무역의 쌍둥이 적자 현상이 생기고 물가고가 겹쳐 시민생활에 직격탄을 주는 수급 불균형, 즉 밥값이고 시장의 모든 것이 20% 이상 30%를 상승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물가 정책과 긴축 정책에 국민이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 긴축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생산활동 위축, 소비생활 위축으로 어렵게 된 자영업자 보상 등 풀어진 돈을 되돌려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뼈를 깎는 긴축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부자들이 산업에 투자를 늘려 고용 창출과 소비를 확대하는 데 힘을 써 주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강성노조 행태, 기존 노조의 월권을 막아야 하고 강성 노동행위 제재를 야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만한 부자들이 산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강성노조 항의를 부추기는 정당이 있다면 나라 발전을 후퇴시키는 매구 행위 보다도 더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다 마음으로 여야가 경제에는 협력, 자영업자, 소형업자 아픔을 되새겨 주어야 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 방송은 23일 1960년 4.19 학생혁명과 1825년 러시아 청년장교 데카부르스트에서 혁명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대의 부패고리를 끊고 4.19와 러시아의 데카부르디스 혁명의 결과와 톨스토이와의 거작, 사랑과 전쟁의 혁명 정신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두는가 방영합니다. 국가가 먼저다. 김상덕 국제경제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